안녕하세요. 보상지킴이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잠깐의 부주의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민사합의, 그리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합의 같은 경우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해당하는데 모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하게 되면 범죄자가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사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위반. 교통신호기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 통행금지나 일시정지와 같은 교통안전표지판을 무시하고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은 그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속도위반 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 추월방법 위반 사고.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위반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모든 차량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갈 때만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 사고입니다. 면허가 없거나 중지되어 운전이 금지된 자, 면허 정지 중인 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주치, 약물 복용 사고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 인도 침범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열 번째, 계문 발차 사고.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12가지 사항만 잘 지켜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합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민사합의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진행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가해자가 합의를 못하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 진행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사합의하기 전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가해자는 보험회사 대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가해자는 보험회사 대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받을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합의금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